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논문과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C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그런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물리화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이 라이너스 폴링은 비타민C의 초기 지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976년도에 이 라이너스 폴링은 스코틀랜드의 외과 의사인 이안 카메룬과 공동 연구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100명의 사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C 10g씩 정맥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비타민C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생존율이 좋아졌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즉, 비타민C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어떤 근거가 마련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입증을 하기 위해서요, 1979년과 1985년에 메이오 클리닉에서 대규모로 비타민C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 결과는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사실은 의학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신력 있는 학회 학술지에 등재가 되게 되고요. 결론은 비타민C와 암 치료 간에는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한동안 이 연구 결과가 워낙에 공신력 있는 그런 학회지에 실려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의사들이 비타민C의 항암 효과는 좀 부풀려진 거다,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를 저희는 비타민C 치료에 있어서 항암 치료의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이오 클리닉의 대규모 연구와 이전에 시행되었던 라이너스 폴링의 연구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좀 있게 됩니다. 먼저 메이오 클리닉 연구의 경우에는 이 비타민C를 투여를 하는 과정에 이 환자의 종양, 암이 조금 더 진행을 한 게 밝혀지면 바로 비타민C 치료를 중단을 하고 항암 치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타민C의 총 투여 기간이 라이너스 폴링의 연구에 비해서는 매우 짧게 돼요. 예를 들어서 라이너스 폴링의 연구에 있어서는 이 비타민C를 투여를 한 환자분 중에 제일 길게 투여한 환자분은 한 12년 가까이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를 보게 되면 투여 기간의 중앙값이 2.5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타민C의 투여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첫 번째 차이점이 되고요. 두 번째로 라이너스 폴링의 연구는 비타민C 10g을 정맥 주사로 투여를 하게 되는데,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비타민C 10g을 경구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입증해 줄 수 있는 연구가 2001년에 발표된 페더에티라는 사람이 쓴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경구로 투여를 하고 혈중, 즉 정맥 주사로 투여를 해서 혈중 농도를 비교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경구로 투여를 하는 비타민C의 경우에는 비타민C 용량을 점점 높인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혈액 내 비타민C 농도가 증가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맥으로 비타민C 투여를 하게 되면 용량을 높임에 따라서 혈중 내 농도가 계속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피 속에, 몸 속의 비타민C 농도를 상당히 높게까지 유지를 하고 올리기 위해서는 경구 투여는 안 되고 정맥, 혈관으로 투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후에 많은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다시 비타민C의 항암, 어떤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정맥으로 고용량 비타민C를 투여를 했을 때 항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2014년도에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방사선 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에게 있어서 고용량 비타민C가 재발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전이가 없이 유방암만 가지고 있는 원발암 환자들을 대상으로요, 수술을 받고 이후에 방사선 치료까지 진행을 하는 2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72명의 환자한테는 체중 1kg당 1g의 비타민C를 일주일에 2번씩 총 3개월 동안 투여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144명은 비타민C의 투여 없이 방사선 치료만 시행을 받게 됩니다. 1년마다 재발률을, 정밀 검사를 진행을 해서 토탈 3년간의 재발률을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 비타민C 투여군의 재발률은 약 6.9% 정도가 나왔고요. 비타민C를 투여받지 않은 그룹의 재발률은 한 18.7% 정도가 나와서 약 3분의 1 정도 재발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로서 2022년 10월에 발표된 고용량 비타민C의 3상 임상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에 걸쳐 가지고요,
수술을 할 수 없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 전이가 된 대장암 환자 442명을 대상으로 했고, 이 환자는 수술도 불가능하고 이전에 어떠한 항암 치료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오로지 폴폭스라고 하는 항암 화학, 즉 항암만 치료를 하는 대상군하고요. 여기에 항암 플러스 체중 1kg당 1.5g의 비타민C를 3시간 동안 주 3회 투여받는 그룹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생존 기간에 있어서는 크게 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라스 돌연변이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대장암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 비타민C를 같이 투여한 환자군에 있어서 치료 과정에 어떤 부작용들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오늘은 고용량 비타민C의 항암 효과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